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가에게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원가회계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손회계 운용사 2급 원가회계 파트 삼진전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파일은 어디야? 교과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은요, 수행평가 푸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삼진전자 상단에 보면은요, 3회입니다. 3회 삼진전자로 로그인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지금 문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문제 풀 때는 확대해서 풀도록 할게요. 우리 원가회계 풀 때에는 이 S 플러스 메뉴 중에서 물류관리에서 전부 다 입력한다고 배웠고요. 물류관리에서도 맨 끝에 생산관리 박스에서 작업지시서, 생산지시서, 자재출고 입력, 생산 입고 입력까지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박스, 하단의 두 번째 박스에 원가관리에 배부기준 등록, 작업 진행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 원가관리 원가 계산으로 넘어가서 기초제공품부터 쭉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제조 원가 명세서까지 조회한 후에 출력물을 제출하는 게 이번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봤더니 작업 지시서를 발행합니다.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관리의 제일 위에 있는 생산 작업 지시서를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날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월 9일이고요. 엔터키 쳐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수주서 넘버가 있는데 이 칸은 비워두셔도 된다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수주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문을 받았을 때의 그 주문서의 넘버가 되는데 우리가 주문을 받고 원칙적으로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대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주서 넘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시고요. 지시일 역시 하단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죠. 지시일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날짜가 상단의 날짜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에 5월 9일 입력한 거 그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그냥 엔터 치시면 그대로 날짜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완료 예정일은요. 완료 예정일은 박스에서 작업기간이 현재 5월 9일에 시작해서 5월 30일에 끝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5월 9일에 시작해서 6월 5일날 끝나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완료 예정일이 달라요, 각각. 그래서 제품 101과 제품 102를 각각 두 개의 작업 지시서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입력하기 위해서 자, 101은 작업 기간이 2020 0530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산 지시서 넘버가 생성되게 되죠.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 엔터키를 쳐서 하단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우리는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자산명은 제품으로 두시고요. 품목 코드를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이미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제품 102를 가져와 주시고요. 지시 수량 좌측에 보시면 작업 지시량 300개 나와 있죠? 네, 300개 넣어주시고요. 작업장 코드 여기 보시면 제1 작업장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2 또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하단으로 스크롤바 살짝만 내려보시면 제1 작업장 9100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입고창고 같은 경우는요. 이 품목 등록이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목 등록 메뉴에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뜰 거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뜨지 않을 거예요. 시험 볼 때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제품 101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바로 이 작업기간이 완료 예정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제품은 각각 작업지시서가 따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지시일은 똑같지만 완료 예정일은 2020 0605일로 다르다.
그래서 새로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품 F2 눌러서 제품 102 불러와 주시고요. 지시 수량은 작업 지시량 400개인 걸 볼 수가 있죠. 400개. 코드는 아까 F2 눌러서 제1작업장 9100번 가져왔죠. 이번에는 제2 작업장이니까요. 제2 작업장 9200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1번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작업 지시서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작업 지시서를 생성했으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자재 사용, 즉 자재를 출고시켜야겠죠. 그래서 자재가 있어야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이 창은 닫아도 좋고요. 바로 생산 지시서 아래에 있는 자재 출고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자재 출고 입력으로 넘어가셔서 날짜는 동일합니다. 즉 5월 9일 1번 괄호 1번 문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5월 9일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5월 9일. 자, 이제는요. 빈칸 없이 생산 지시서 번호를 가져오셔야 돼요. 아까 생산 지시서, 작업 지시서를 발행했을 때 자동으로 생산 지시 번호가 부여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9일 우리가 완료의 정리를 입력함과 동시에 생산 지시서 넘버가 자동으로 부여가 됐었죠. 이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어떻게 가져오냐? F2 또는 더블 클릭을 눌러서 코드 도움창 띄워서 먼저 위에 있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1번으로 끝나는 작업 지시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하면 이렇게 제품 101이 나오게 되겠죠. 엔터키 쳐서 하단으로 내려가 주시면은요. 이제 제품 101을 만드는데 부품 넘버 01이 300단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보통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재료가 하나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부 다 원재료로 보시면 되고요. 2개 이상이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는 원재료, 하나는 부재료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부품 01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제품 하나당 부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원재료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원재료에서 부품, 자, F2를 눌러서 이렇게 코드 도움창 띄워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01 쳐보시면요. 분명에 01이 들어가는 게 자동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적 과목 두 글자 입력해서 검색하듯이 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입력해서 풀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출고 수량을 봤더니 부품 01은 300단위더라. 출고 수량 300개 출고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 있었던 입고 창고와 마찬가지로 출고 창고도 이 각 부품 원재료마다 자동으로 품목 등록 기초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건너뛰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입력합니다. 자, 보니까 300단위 바로 옆에 괄호 안에 제1 작업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제1 작업장. 여러분들이 앞에서 코드 번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 번호 외우셔도 돼요. 제1 작업장 아까 9100번이어서 코드 9100번을 바로 입력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102의 작업 지시서도 출고를 시켜야겠죠. 제품 102는 새로 작업 지시서를 아까 발행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생산 지시 번호에서 마찬가지로 F2 눌러서 남아있는 하나의 작업 지시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 102가 뜰 거고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얘도 부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01을 쳐보시면 부품 02가 자동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출고 수량은 400단위네요. 400단위고요. 그 옆에 제2 작업장입니다. 제2 작업장은 아까 9200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1번에 있는 작업 지시서 발행 그리고 출고 등록까지 마쳤고요. 이제 괄호 2번에 있는 작업 지시서에 대해서 생산 자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띄워져 있는 창은 모두 닫아주셔도 되고요. 괄호 2번을 입력하기 위해서 생산 자료를 등록하라는 것은 이제 생산이 완료된 거예요. 자, 1번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자라는 지시서를 발행했고요. 자, 생산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부품들을 전부 다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일이 된 거예요. 5월 말일. 원가에게는 매달 말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말일에 완성된 상품을 창고에 입고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괄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된 내용 제품을 입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관리의 세 번째 메뉴 생산 입고 입력을 들어가게 되죠. 생산 입고 입력에서는요. 앞에 나와 있던 5월
31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생산 지시번호 계속 입력해 주셔야 계속 연결돼서 뒤에 원가 계산할 때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2 눌러서 위에 있는 1번으로 끝나는 거 가져올게요. 그러면 하단에 제품 101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생산량 300개였죠. 300개였는데 완성량을 봤더니 네, 300개가 맞네요. 왜냐면은 얘는 5월 9일에 착수 시작해서 5월 30날 완성이 될 예정이었는데 5월 31일 오늘에는 우리가 작업 지시한 게 전부 다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생산 단가는 이따가 이 하단에 원가 계산 작업이 다 끝나고 여기 원가 반영 작업 있죠? 요 부분에서 계산 완료된 것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바로 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그냥 두시면 되고요. 생산금액을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산량 곱하기 단가가 돼서 자동으로 입력될 거니까 비워두시고요. 투입 시간을 볼게요. 지금 박스를 봤더니 작업 투입 시간이 총 400시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400시간 입력해 주시고요. 제1 작업장은요, 여러분들이 앞에 그 생산지시서 등록할 때에 입력만 제대로 했다면 여기 자동으로 뜰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두 번째 작업지시서 가져올게요. 두 번째 생산지시서 가져오면은요, 하단에 제품 102가 보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1번에서 생산지시서 발행할 때 400개를 지시했어요. 400개를 지시했는데 지금 5월 말일 이 시점에는 우리가 작업기간은 6월 5일 마감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네, 박스를 보시면은요, 제품 102의 완성량이 300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0개를 지시했지만 오늘은 아직 완성 예정 기간이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완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생산량을 완성량인 300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단가와 금액은 이따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비워두시고요. 투입 시간은 봤더니 300시간 투입했네요. 300시간 넣어주시면 2번도 완성이 됩니다. 괄호 2번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이 생산입고 입력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단가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여기 괄호 4번 풀 때 다시 올 거라서 닫지 않고 다시 전체 메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입력이 끝났고요. 3번 입력하러 갑니다. 이번에는요, 원가 기준 정보를 입력하러 갑니다. 원가 기준 정보. 자,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관리 메뉴에서 지시서, 출고 입력, 입고 입력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두 번째 있는 원가 관리의 원가 기준 정보, 배부 기준 등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이죠. 5월 엔터.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딜 보라 그랬죠? 그렇죠. 우측 상단을 봤을 때 생성 버튼, 불러오기, 가져오기 버튼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눌러보라. 자, 눌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면은요, 총 근무 시간이 지금 생산 1부는 400시간, 2부는 500시간이죠? 네. 여기 비어있는 칸에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생산 1부인 거 확인하고 총 근무 시간 400시간 입력하고서 엔터 했더니 입률이 17,500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생산 2부 같은 경우는 500시간이다. 500 입력해서 입률이 만으로 뜨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조 부문비 배부 기준을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보면은요, 노무비 배분 옆에 보조 부문 배분이라는 탭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까 노무비 배분처럼 회색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보조 부문 가져오기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하시겠습니까? 뜹니다. 이렇게 뜰 때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부문이 뜰 거예요. 안 뜰 경우에는 가져오기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뜨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박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동력 부분이 생산 1부는 50, 그 다음에 생산 2부가 50이고요. 가공 부분은 생산 1부가 60, 생산 2부가 40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대로 입력했는지 혹시 바꿔 입력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우리 수업할 때 약간 에러 뜨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떴냐면 동력부 잘 보시면요. 각 부문별로 합비 100이어야 합니다. 부문별로. 그래서 생산 1부는
뭐 생산 일부의 동력 부분에는 50, 가공 부분에는 60해서 110이다. 이게 아니라요. 가로로 합쳐서 100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로 세로 바꿔서 입력하시는데요.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은요. 작업 진행률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진행률은요. 여기서 그대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작업 진행률 등록 버튼이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전체 메뉴에서 배부 기준 등록 바로 아래 작업 진행률 등록으로 가셔도 돼요. 똑같이 5월달이고요. 네, 이렇게 제품 102 한 줄이 나올 건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품 101은 지시한 300개가 전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진행률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100%죠. 100% 완성됐죠? 근데 지금 제품 102 같은 경우는 400개를 지시했는데 300개밖에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현재 몇 프로 완성됐는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맨 끝에 보시면 진행률 칸이 비어있죠. 이 칸에다 보니까 7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70 엔터.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괄호 3번 완성되었고요. 자, 괄호 4번. 이제 실제로 원가 계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사실 3번부터는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작업 진행률 등록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초제공품 계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메뉴에서 만약에 닫았다면 나도 모르게 닫았다면 하단에 원가 계산 박스 있죠. 세 번째 기초제공품 계산부터 쭉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기초제공품 계산 클릭해서 5월 네, 데이터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 4월 달에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없는 게 정상이니까요.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직접 재료비 계산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넘어갈게요. 직접 재료비 계산 넘어가서 5월 엔터. 자, 여기서 뭘 하셔야 되죠? 지금 보시면은요. 제품 101, 제품 202 전부 다 하단에 단가와 금액이 없어요. 원재료에 단가와 금액이 없죠. 자, 이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 그렇죠? 마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마감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재고자산 수불보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냥 마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뜨는 거 닫아주시고요. 여기에서 부품만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제품을 마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원재료 칸 가서 자 1월부터 현재 5월까지의 원재료만 조회하셔서 마감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가 원재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수행평가에서 또는 자격증 시험 볼 때 부재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따로따로 마감하기 불편하니까 전체 메뉴에서 자 앞에 물음표를 누르셔서 메뉴에 있는 원재료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물음표를 눌러서 제품 바로 위에 있는 재료까지 원재료가 됐든 부재료가 됐든 제품 바로 위까지 선택해서 조회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감 그리고 일괄 마감 버튼 클릭하고 확인 했을 때 각 재료들이 마감 여부가 여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 창은 이제 닫으셔도 되고요. 이제 직접 재료비 계산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반영 안 됩니다.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꼭 이렇게 하단에 단가란에 금액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재료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품 101, 부품 01의 단가는 10만원씩이었고요. 제품 102의 부품 02의 단가는 3만원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직접 재료비 계산까지 끝났고요. 3번 직접 노무비 계산 하러 갑니다. 직접 노무비 계산 똑같이 5월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회만 해주시면 돼요. 노무비가 네 봤더니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투입 시간과 입률이 반영돼서 직접 노무비 제품 101 같은 경우는 700만원 102는 300만원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 제조간접비 넘어갈게요. 부문별로 넘어가서 똑같이 5월 조회 했더니
자동으로 쭉 입력된 걸 볼 수 있고요. 하단의 합계액만 한번 맞춰볼게요. 하단의 합계액이 1,355만 원. 그 다음 보조 부문 5월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아까 비율을 제대로 입력하셨다면은요. 보조 부문비 배부 기준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합계액이 동력부가 390인데 생산 1부는 195만 원, 생산 2부도 195만 원, 50대 50이었나 봐요. 그리고 가공부는 생산 1부가 240만 원, 생산 2부가 160만 원. 아까 60대 4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조과정 간접비의 이제 마지막 제조 부분입니다. 제조 부분 5월이고요. 그 옆에 배부 기준은요. 문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조 부분 배부 기준은 투입 시간이다. 네, 투입 시간으로 놓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101은 생산 1부에 630만 원, 102는 생산 2부에 725만 원 투입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완성품 원가 조회로 넘어갈게요. 완성품 원가 조회 5월. 자, 방법은요. 개별 원가 계산도 하고 종합 원가 계산도 하는 게 이 완성품 원가 조회 메뉴인데요. 종합 원가 계산을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평균법이래요. 그래서 콤보 박스 열어서 평균법 선택해 주시면은 종합 원가는 평균법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 7번 원가 반영 작업 해야 되죠. 자, 이 아까 원가 반영 작업 어디서 한다 그랬죠? 이렇게 원가 조회한 후에 개별 단가부터 할까요? 101의 단가, 지금 여기는 3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메뉴의 줄은 총 제조원가, 두 번째 완성품의 제조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위당 제조원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단위당 제조원가 컨트롤 C 하셔서요. 아까 닫지 않고 열어두었던 생산 입고 창으로 넘어와서 제품 101인 거 확인한 후에 단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요. 생산 금액이 4,329만 9,900원으로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야죠. 다시 완성품 원가 조회를 오셔서요. 제품 102에 단위당 제조 원가 컨트롤 C 하셔서요. 마찬가지로 생산 입고에 생산지 시서 번호 2번으로 끝나는 거 눌러보면 제품 102가 나오는데 여기 단가에다가 컨트롤 V 했더니 생산 금액은 1,731만 900원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완성품 원가로 잠깐 돌아와서요. 지금 제품 101 같은 경우는 총 제조 원가와 완성품 제조 원가가 같죠. 하지만 제품 102는 총 제조 원가와 완성품 제조 원가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완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전체 400개를 완성했을 때의 제조 원가가 될 거고요. 완성된 제품, 즉 300개에 대한 제조 원가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회가 됐다면 5번 5월에 원가 계산 마감한 후에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닫아줄게요. 모두 닫기. 지금 완성품 원가 조회까지 된 상태고요. 선생님이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까지 간다고 했죠. 띄는 거 없이 갑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 가셔서요. 자, 1월부터 반드시 1월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해당 월 5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에서는 우리가 원가회계 말고 재무회계 할 때에는 일반 상품 매매업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원가회계잖아요.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되죠. 기억이 안 나면 F2를 눌러서 제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제품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있는 455번 선택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원가 경비는 지금 우리가 500번대 원가, 제조 원가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500번대 제조로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매출 원가 바로 아래 제품 매출 원가라고 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지 제품 제조 원가 명세서가 제대로 조회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원재료비가 9,980만 원일 거고요.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1억 2,335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비어 있고요. 저기 밑에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저 우측 상단에 기능 모음에 가셔서요. 기말 재고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네, 기말 원재료 재고액 5,780만 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493만 9,189원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여기에만 입력되면 안 되죠. 이게 전표에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위해서 분개를 해줘야 돼요. 분개하기 위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차감 분개도 예. 그러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게 뜰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 밑에 있는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셔서요. 5월달 거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5월달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해 봤을 때 원재료비가 3,200만 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6,555만 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6,061만 811원이라면 여러분이 맞게 수행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삼진전자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아직 1시간 더 남았죠. 다음 시간에는 상관통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